홍시 한 개가 보약이 될지, 단 하루 만에 신장의 도구로 변할지, 오늘 식탁에 무엇과 함께 올리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며칠 전 60대의 한 남성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녁에 홍시와 어떤 음식을 함께 드셨는데 다음날 아침 소변에 하얀 거품이 잔뜩 생겼다는 겁니다. 70대 여성분은 밤새 5번이 넘게 화장실을 다녀오셨다고 하셨고요. 평소에는 없던 다리의 무력감까지 느끼셨다고 하셨죠. 또 다른 분은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과 다리가 부어오르고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는 일을 겪으셨어요. 이분들에게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시를 절대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드셨다는 사실이에요. 홍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홍시가 독으로 변하는 조합 5가지, 그리고 홍시를 약으로 바꿔주는 조합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홍시 하나로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완전히 알게 되실 거예요. 홍시가 몸에 좋은 과일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홍시가 독으로 바뀌는 순간을 모른 채 매일 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합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일상에서 자주 드시는 음식들이에요. 바로 이 때문에 나중에 소화장애나 신장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먼저 홍시를 가장 위험하게 바꾸는 조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시는 바로 그 음식, 고구마입니다. 놀라우시죠?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인데 왜 홍시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홍시에는 타닌이라는 성분과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타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고 펙틴은 젤리처럼 끈적한 성질을 가진 식이섬유입니다. 한편 고구마에는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가 아주 많이 들어있죠. 이 2가지가 위장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엉겨붙어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것을 위석, 즉 위에 생기는 돌이라고 불러요. 위석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심한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구토가 나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장이 막히는 장폐색까지 생길 수 있어요. 또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독성 물질이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고 이것이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빈속에 홍시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위험이 더 커져요.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2가지가 만나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결합이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학 논문에도 감과 고구마를 함께 먹고 위석이 생긴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어요. 아무리 고구마가 건강식이라고 해도 홍시와 함께 먹는 순간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는 언제 먹어야 할까요? 홍시를 드신 후 최소한 2~3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홍시가 어느 정도 소화되어 위험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너무 순해서 절대 탈이 날 것 같지 않은 음식,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시원하고 담백해서 여름철에도 많이 드시고 나물 반찬으로도 자주 올라오는 음식이죠. 이런 순한 음식이 왜 홍시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도토리묵에는 타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도토리묵 특유의 미끌미끌한 질감을 만드는 점액질 성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홍시의 타닌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장의 움직임이 급격히 느려져요. 장은 연동운동이라고 해서 물결치듯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데 타닌이 너무 많으면 이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 결과 장 속의 내용물이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게 돼요. 음식물이 장에 오래 정체되면 장 속의 세균들이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독성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장벽을 통해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고 결국 신장이 이것을 걸러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산뜻하고 순한 음식 조합 같지만
실제로는 장이 정체 구간에 갇히면서 독이 몸속에서 다시 순환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특히 평소에 변비가 있으시거나 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조합을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이 더 느려지면서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도토리묵을 드실 때는 홍시를 피하시고 대신 식초를 곁들인 양념장이나 김치와 함께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밥상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음식, 바로 김입니다. 김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많아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홍시와 함께 먹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칼륨 때문이에요. 홍시는 과일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도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 발생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신장의 기능이 젊었을 때만큼 좋지 않죠.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러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먼저 다리가 저리고 근육에 경련이 올 수 있어요. 또한 심장의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져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에이스 억제제나 ARB라고 불리는 종류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약 자체가 칼륨을 몸에 더 많이 남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해요. 여기에 홍시와 김까지 함께 드시면 칼륨이 너무 많아질 수 있죠. 둘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낮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은 칼륨 조절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셋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병은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김을 전혀 드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홍시를 드신 날에는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피하시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네 번째는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 조합입니다. 바로 차가운 해산물이에요. 굴, 조개, 회 같은 해산물들은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음식이죠. 하지만 홍시와 함께 드실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식을 성질에 따라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으로 나눠요. 홍시는 본래 몸을 차게 만드는 성질을 가진 과일입니다. 그리고 굴이나 조개, 생선회 같은 해산물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차가운 성질의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과도하게 차가워집니다. 특히 위장이 차가워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위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줄어듭니다. 혈액이 잘 안 가면 소화효소도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요. 그러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둘째, 위장이 차가워지면서 위장 냉증이 악화돼요. 평소에 속이 차갑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조합을 먹으면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셋째, 야간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방광도 예민해져서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돼요. 이미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시는 분들에게는 더 큰 불편이죠. 넷째,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도 줄어들 수 있어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관인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신장 기능에도 부담이 됩니다. 특히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따라서 차가운 음식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실 수 있어요. 홍시를 드신 날에는 차가운 회보다는 따뜻하게 조리한 생선 요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는 해산물을 드시는 날에는 홍시 대신 다른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다섯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음식,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에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아서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홍시와 함께 먹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홍시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바로 결합해서 응고물을 만들어요. 우유에 식초를 넣으면 뭉쳐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응고물은 위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먼저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한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위가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면 전신 피로감도 느끼실 수 있어요. 소화에 에너지가 많이 쓰이면서 다른 활동을 할 힘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화가 지연되면서 장에도 부담이 가고 결국 신장의 필터링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계란 자체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홍시와 동시에 먹으면 서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함만 생기는 조합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 계란으로 식사를 하셨다면 홍시는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최소한 서너 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이렇게 홍시는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어요. 홍시를 독으로 만드는 5가지 음식, 고구마, 도토리묵, 김, 찬 해산물, 계란은 홍시와 함께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반대로 홍시를 보약으로 만드는 음식들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홍시의 장점이 가장 강하게 발휘되고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의 뇌, 혈관, 장, 신장 건강까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합, 홍시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합을 알고 계시느냐에 따라 올겨울 홍시가 건강을 해치는 과일이 될지 아니면 노후를 지켜주는 과일이 될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 보약 조합은 두유입니다. 홍시와 두유를 함께 드시는 순간 노화로 느려진 뇌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시너지가 시작됩니다. 먼저 홍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홍시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눈 건강을 돕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루테인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어요. 루테인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뇌세포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노화되는 것을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늦춰주며 생각하는 능력이 감퇴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두유의 핵심 성분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두유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신경세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돼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레시틴이 이것을 보완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 연구에서 레시틴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따라서 홍시와 두유의 조합은 기억력을 지원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노화로 인한 건망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브레인 시너지 조합입니다. 특히 좋은 점은 위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도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두유는 소화가 잘 되고 홍시의 단맛과도 잘 어울립니다. 또한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홍시 1개를 드신 후 따뜻하게 데운 두유 1잔을 마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오후 간식으로도 훌륭해요. 두 번째 보약 조합은 호두입니다. 홍시는 단맛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은 과일이에요. 혈당 지수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홍시는 생각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죠. 그런데 여기에 호두를 함께 드시면 혈당 안정 효과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호두에는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강한 지방이에요. 이 좋은 지방이 식후 혈당이 급격히 튀어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홍시 속의 자연스러운 당분을 몸이 천천히 흡수하도록 조절해줘요. 그 결과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첫째, 당뇨 전 단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지만 당뇨병은 아닌 분들, 즉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혈당 관리가 특히 중요한데 홍시와 호두 조합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식후에 급격하게 졸리거나 피곤한 증상이 완화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홍시와 호두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이런 증상이 줄어들어요. 셋째, 혈관의 염증이 감소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혈관이 건강해지면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넷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기도 해서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엇보다 시니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속이 편안하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두는 고소하고 맛있어서 간식으로 드시기에도 좋아요. 하루에 호두 서너 알 정도면 충분해요. 홍시를 드실 때 호두를 함께 드시거나 홍시를 먹고 나서 호두를 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보약 조합은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는 야간료는 시니어분들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리죠. 잠을 설치게 되고 낮에 피곤하며 넘어질 위험도 커져요. 홍시는 기본적으로 수분이 많고 가벼운 이뇨작용이 있는 과일입니다. 이뇨작용이란 소변을 만들어 내보내는 작용을 말해요. 보통은 이것이 좋은 효과인데 저녁에 홍시를 드시면 소변량이 늘어나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옥수수 수염차가 큰 역할을 해요. 옥수수 수염차는 예로부터 신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전통차입니다.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수분을 낮 시간에 배출하도록 도와주며 야간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옥수수 수염에는 칼륨과 여러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신장의 필터 기능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홍시의 과한 이뇨 효과를 부드럽게 조절해 주어서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돼요. 홍시와 옥수수 수염차의 조합은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조합이며 숙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오후에 홍시를 간식으로 드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를 한 잔 마시면 됩니다. 자기 2~3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아요. 옥수수 수염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 마셔도 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몸도 편안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네 번째 보약 조합은 요거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이 약해지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홍시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팩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팩틴은 장 속에 유익한 세균들이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유익한 세균들이 잘 자라면 장 환경이 좋아져요. 한편 요거트는 유산균 자체를 공급해 줍니다. 유산균은 장에 사는 좋은 세균이죠.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장 속에 좋은 세균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나쁜 세균은 줄어들며 장 환경이 전체적으로 개선됩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첫째, 장 운동이 규칙적으로 돌아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배변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둘째, 배변이 부드러워집니다.
딱딱한 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셋째, 장 건강이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장이 건강하면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몸 전체가 건강해져요. 넷째, 면역 세포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70%가 장에 모여 있어요. 따라서 장 건강이 곧 면역력이라고 봐도 됩니다. 또 요거트는 홍시의 당 흡수를 더 느리게 만들어서 혈당 안정 효과에도 도움이 돼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홍시를 작게 잘라서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섞어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요거트를 고르실 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홍시 자체가 달기 때문에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약 조합은 따뜻한 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시는 본래 몸을 차게 만드는 성질의 과일이에요. 그래서 속이 차거나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홍시만 먹으면 종종 더부룩함을 느끼기도 하시죠.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생강차, 국화차, 대추차 같은 따뜻한 성질의 차입니다.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대표적인 차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위장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소화효소 분비를 도와요. 국화차는 눈을 맑게 하고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몸을 너무 차갑게 하지 않는 균형 잡힌 차입니다. 대추차는 기운을 보충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이런 따뜻한 차들이 홍시와 만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홍시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줍니다. 홍시로 인해 몸이 너무 차가워지는 것을 막아줘요. 둘째, 위장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소화효소도 잘 분비되고 음식물이 잘 소화되죠. 셋째, 소화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홍시를 먹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따뜻한 차를 마시면 훨씬 편안해져요. 넷째, 몸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에게 좋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 조합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날씨가 추울 때는 몸도 차가워지기 쉬운데 홍시와 따뜻한 차를 함께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홍시를 드신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 돼요. 식사 후 더부룩함도 줄어들고 소화가 잘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홍시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5가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 5가지를 모두 알아봤어요. 이렇게 홍시는 무엇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저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뇌, 혈관, 장, 신장을 돕는 일상 속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보약 조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유와 함께 드시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브레인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호두와 함께 드시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세 번째, 옥수수 수염차와 함께 드시면 신장 건강을 지키고 야간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장 건강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이 회복되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이 조합들은 모두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기능들을 다정하게 보완해주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홍시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홍시와 함께 무엇을 먹느냐, 어떤 시간에 먹느냐, 그리고 어떤 조합을 피하고 어떤 조합을 선택하느냐가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독이 되는 5가지 조합을 기억하시나요? 고구마는 위석을 만들어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고 도토리묵은 장 정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김은 칼륨 과부하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고 찬 해산물은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계란은 소화 응고물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이런 조합들이 우리 몸에 실제로 부담을 주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약이 되는 5가지 조합도 기억하시나요? 두유는 뇌 기능을 돕고, 호두는 혈당을 안정시키며, 옥수수 수염차는 신장 부담을 완화하고, 요거트는 면역력을 높이며, 따뜻한 차는 소화력을 회복시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내요. 홍시라는 같은 과일이 조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가져요. 어떤 날은 몸을 가볍게 하는 약이 되고 어떤 날은 기능을 떨어뜨리는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건강은 거창하게 바뀌지 않아요.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결정,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언제 먹을지, 어떻게 조합할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요. 홍시 한 개를 고르는 이 작은 순간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밤잠을 깊게 만들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기억력과 활력을 지켜주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홍시를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먹을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고구마, 도토리묵, 김, 찬 해산물, 계란은 피하시고 대신 두유, 호두, 옥수수 수염차, 요거트, 따뜻한 차와 함께 드세요.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젊은 그대,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